여러분,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른다.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소위 금 비트코인 순환 이론인데요. 많은 분들이 거의 진리처럼 믿고 계시죠.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?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얘기예요. 금이 한번 크게 빵 터지고 나면 한 석 달쯤 뒤에 비트코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막 오른다는 거죠. 진짜일까요? 네, 이게 바로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아주 그럴싸한 통념입니다. 금으로 돈 번 사람들이 오케이, 이제 다음은 비트코인이다 하면서 자금을 싹 옮긴다는 거잖아요. 굉장히 단순하고 또 직관적이죠. 근데 만약에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요? 실제로는요, 이 두 자산의 관계가 그렇게 A에서 B로 단순하게 돈이 옮겨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. 그보다는 이 둘을 동시에 들었다 놨다 하는 훨씬 더 거대한 힘, 일종의 시장에 거대한 파도가 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. 자,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. 표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. 비트코인은 뭐죠? 대표적인 리스크 온, 그러니까 위험 선호 자산입니다. 시장 분위기 좋고 가지야 할 때 오르는 자산이죠. 반면에 금은요, 정반대예요. 리스크 오프, 위험 회피 자산. 시장의 공포가 막 퍼질 때 오히려 찾는 그런 안전자산이란 말이죠. 애초에 뛰는 물이 다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순환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의 실체입니다. 돈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직접 이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무서워 하는 공포 모드에서 이제 좀 괜찮네 하는 낙관 모드로 바뀌면서 생기는 그냥 시간차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. 근데 잠깐만요.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리스콘이랑 리스코프라면서요. 근데 왜 가끔 둘이 같이 올라요? 네,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. 실제로 2021년 말 같은 때 보면 둘이 손잡고 같이 오르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. 이 미스터리는 도대체 뭘까요? 자, 이 타임라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.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금값이 꾸준히 올랐죠. 이때는 중앙은행처럼 진짜 필요해서 사는 소위 펀더멘탈 매수자들이 시장을 이끌었어요. 그런데 2025년 후반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가결이 막 치솟으니까 저거 돈 되겠는데? 하면서 단타치려는 투기적 매수자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초반에 금이 올랐던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.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산 지키려고 금을 샀고 개인 투자자들은 막 주식시장 불안하니까 안전한 금으로 몰려든 거죠. 이렇게 탄탄한 이유로 오르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을 과열시킨 거예요. 와, 금시장 장난 아니다 소문이 나면서 투기꾼들의 레이더에 딱 걸린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투기 세력이 금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순간 금의 성격이 변해버립니다. 원래는 안전자산이라는 방패였는데 갑자기 단타용 창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핫한 리스크 온 자산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리스크 온 자산인 비트코인이랑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시장의 분위기, 그러니까 위험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이런 심리들, 또 투기 심리,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끝판왕은 뭘까요? 이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 판을 움직이는 마스터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만 이해하시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질 겁니다. 그 정답은 바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 이거죠. 이 유동성은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다의 밀물과 썰물 같아요. 돈이 막 들어오는 밀물대가 되면요, 그냥 모든 배가 다 떠오르듯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다 오릅니다. 반대로 돈이 싹 빠져나가는 썰물대가 되면 다 같이 가라앉는 거죠. 이 분야 전문가인 마이클 하웰에 따르면 이 유동성 사이클에는 아주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. 자, 유동성이 막 늘어나는 시기, 즉 밀물 시기에는요, 비트코인 같은 리스크 자산이 제일 잘 나갑니다. 그러다가 유동성이 최고조에 이르면 그때는 금 같은 원자재가 주인공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 유동성이 줄어드는 썰물 시기가 오면 그때는 현금이 왕이 되는 겁니다. 다른 건 다 힘을 못 써요. 아니 근데 이렇게 거대한 유동성 사이클은 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? 그 원인은 놀랍게도 아주 예측 가능한 겁니다. 바로 부채, 빚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돌아오거든요. 그리고 바로 코앞 2026년에 그 주기가 돌아옵니다.
전 세계 기업이나 기관들이 엄청난 규모의 빚을 한꺼번에 갚거나 아니면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말 그대로 부채의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다음 유동성 사이클의 방아쇠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이 비율을 보면 상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빚 갚으려고 현금을 막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겠어요? 코인을 사겠어요? 아니죠. 그 돈은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말 그대로 빚 갚는 데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. 이건 뭐 시장에서 돈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런 유동성 축소, 즉 썰물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바로 DXY, 미국 달러 인덱스예요. 전 세계적으로 뭔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뭘 찾을까요? 그쵸, 가장 안전한 현금, 바로 달러를 찾습니다. 모두가 달러를 원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DXY가 상승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시장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단순한 순환 논리를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? DXY가 오르고 유동성이 마르면 금값이 떨어지겠네? 그럼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니까 비트코인은 엄청 오르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아니요.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그 낡은 순환 이론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. 앞으로 다가올 국면은요, 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는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. 거대한 썰물이 밀려오면 그 앞에서는 금이라는 배든 비트코인이라는 배든 그냥 모든 배가 함께 모래톱에 좌초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금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순환은 단순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. 둘째,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의 리스크 온, 리스크 오프 분위기 전환이다. 셋째, 이 모든 분위기를 조종하는 건 바로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다. 그리고 넷째, 2026년 부채의 벽이 다음 유동성 축소를 불러올 수 있고 그 신호탄은 DXY 상승이 될 것이다.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물론 모든 사이클에는 끝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. 이 거대한 썰물이 지나가고 언젠가 다시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과연 어떤 자산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이 떠오르게 될까요? 그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